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임종훈입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발표할 줄 몰랐는데 20분 정도 준비했는데 괜찮을까요, 차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001면을 갖는 블랙티아이트 나노튜브를 애노드로 활용해서 정교합적으로 리액티브 클로린 스피시스를 생성시키고 이를 통해 수중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디조블 클로린 가스나 하이퍼클로러스 액시드 그리고 하이퍼클로라이트 아이온 등과 같은 이런 프리클로린과 그리고 이런 클로린 라디칼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리액티브 클로린 스피시스, 줄여서 RC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RCS는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만큼 아주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살균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기오염물질을 산화 처리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라이드 아이온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RCS가 생성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UV 포톨라이시스나 포로캐탈라이시스, 일렉트로캐탈라이시스 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렉트로캐탈라이시스 방법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뛰어나고 그리고 기기 구성 요소가 간단하고 그리고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클로라이드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 RCS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애노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목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애노드 소재로는 이렇게 루세늄 억사이드나 이리듐 억사이드 등과 같은 이런 디멘셔널 스테이블 애노드 DSA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들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여러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야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극 제작이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재가 전극 소재가 필요한 것이고 이 전극 소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소재여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효율이 높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극 제작이 쉽고 간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TiO2는 굉장히 좋은 후보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TiO2를 이렇게 내노튜브 스트럭처로 합성을 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서피스 에리어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겟 반응물들의 이동을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TiO2 나노튜브는 여기 접착제나 아니면 오르게닉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타이타늄 플레이트 위에 직접적으로 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극 제작이 쉽고 그리고 기계적 안정성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TiO2 나노튜브는 실제로 애노드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TiO2 나노튜브의 낮은 전기 전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TiO2 나노튜브의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수소 조건에서 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이드로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TiO2 나노튜브의 색깔이 이렇게 회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색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표면의 Ti4 플러스가 Ti3 플러스로 부분적으로 환원이 되고 동시에 이렇게 많은 악시전 베이컨시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Ti3 플러스나 아니면 악시전 베이컨시와 같은 이런 서피스 디펙트들은 이제 전기전도성을 이 TiO2 나노튜브의 전기전도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갖는 이 블랙 TiO2 나노튜브는 클로라이드 악시데이션 반응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커런트 에피션시나 아니면 에너지 스테빌리티와 같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TiO2 나노튜브를 RCS 생성용 전극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TiO2의 모폴로지와 그리고 서피스 디펙트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탈린 스트럭처까지 엔지니어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01면으로 익스포즈된 블랙 TiO2 나노튜브를 합성하고 이를 애노드로 활용해서 RCS 생성 반응에 대한 효율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스킴을 보시면 타이타늄 포일을 이 어노다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모퍼스 TiO2 나노튜브, 즉 이 아모퍼스 TNT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모퍼스 TNT를 이렇게 표면에 NAF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F-treated 아모퍼스 TN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퍼스 TNT를 이렇게 에어나 수소 조건에서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때 이제 배열 TNT나 아니면 블랙 TNT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FTTD 아모퍼스 TNT를 역시 에어 조건과 수소 조건에서 열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001 TNT와 001 블랙 TNT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 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이 001 블랙 TNT 샘플의 캐릭터라이제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SEM과 TM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 채널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정렬된 내노튜브 스트럭처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노튜브 스트럭처는 넓은 서피스 에리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타겟 반응물들의 이동이 쉽다라는 장점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HRTM 이미지와 FFT 패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겨 A와 B에 있는 이 베어 TNT와 블랙 TNT의 HRTM 이미지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많은 내노 크리스탈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티스 스페이싱은 이렇게 0.352 나노미터로 이는 101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이 FFT 패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스플릿 닷 라이트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이 두 샘플이 폴리크리스탈린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겨 C와 그리고 D에 있는 이 001 TNT와 001 블랙 TNT의 HRTM 이미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 두 샘플에서 이게 지금 이미지가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컨티니어스 레틱스 프린지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004 플레인에 해당하는 0.238 나노미터의 레틱스 스페이싱을 갖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FFT, 이 윗부분 FFT 패턴 결과를 보시면 이 두 샘플과는 달리 이때는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 라이트 스팟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제 이 두 샘플이 이 001 TNT와 001 블랙 TNT가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린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HRTM 이미지와 FFT 패턴 결과로부터 이제 이 베어 TNT와 블랙 TNT의 경우에는 101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폴리크리스탈린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001 TNT와 001 블랙 TNT의 경우에는 001면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싱글 크리스탈린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RD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XRD 디프랙션 피크들이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이 004 디프랙션 피크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 이제 001 TNT와 그리고 001 블랙 TNT의 이 004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가 베어 TNT와 여기 베어 TNT와 이 블랙 TNT의 004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001 TNT와 001 블랙 TNT의 이 두 샘플은 이 001면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004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01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의 비율을 비교해 줌으로써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수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101면의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성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수소 처리해준 이 블랙 TNT와 그리고 이 001 블랙 TNT의 이 피크, 이 101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를 보시면 이 수소 처리하지 않은 이 베어 TNT와 이 001 TNT의 이 101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 004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와 그리고 101 디프랙션 피크 인텐시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TEM 결과와 이 XRD 결과를 통해서 001 TNT와 001 블랙 TNT는 주로 001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베어 TNT와 블랙 TNT는 주로 101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각 샘플들의 모폴로지와 그리고 그 크리스탈린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서피스 TI3 플러스나 악시전 베이컨시와 같은 서피스 디펙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겨 A는 TI2P XPS 스펙트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에 대해서 4개 샘플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소 처리해준 블랙 TNT와 그리고 001 블랙 TNT의 이 피크가 수소 처리해주지 않은 이 베어 TNT와 001 TNT의 이 피크들보다 살짝 낮은 바인딩 에너지로 이게 살짝씩 시프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표면의 TI4 플러스가 TI3 플러스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겨 B는 이제 O1S XPS 스펙트라입니다. O1S XPS 스펙트라를 이제 디컨볼루션 해주게 되면 3개의 피크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 531.8 에너지 볼트, 바로 이 피크입니다. 이 피크가 바로 악시전 베이컨시와 관련이 있는 피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피크를 이용해서 악시전 베이컨스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악시전 베이컨스의 양을 이제 비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보시면 이 001 블랙 TNT는 28%로 가장 많은 악시전 베이컨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 XPS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대략적으로 악시전 베이컨스를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Electro Paramagnetic Resonance EPR 분석을 통해서 이 악시전 베이컨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G 밸류가 2.003에 해당하는 이 피크가 바로 악시전 베이컨스에 해당하는 피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 001 블랙 TNT가 이렇게 가장 큰 피크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블랙 TNT는 이 정도의 피크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배열 TNT와 001 TNT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피크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001 TNT에서도 이렇게 악시전 베이컨스가 아주 약한 약한 인텐시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로부터 NAF 처리와 수소 처리를 동시에 해주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하게 많은 악시전 베이컨스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AF와 수소 처리를 동시에 해준 이 001 블랙 TNT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악시전 베이컨스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아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 샘플들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겨 A는 EIS 나이키스트 플랫 결과인데, 이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이 001 블랙 TNT가 이렇게 가장 작은 이렇게 세미서클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이 001 블랙 TNT의 차지 트랜스퍼 저항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겨 B는 마시아키 플랫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결과에서는 이 001 블랙 TNT가 이렇게 가장 플랫한, 가장 평평한 기울기를 갖는 것을, 이 기울기인데 이 가장 평평한 기울기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001 블랙 TNT의 차지 캐리어 덴시티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겨 C는 이제 CV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001 블랙 TNT가 가장 높은 커런트 덴시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저희는 이렇게 001 블랙 TNT가 다른 TNT 샘플들보다 더 우수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와 그리고 더 높은 차지 캐리어 덴시티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001 블랙 TNT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된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싱글 크리스탈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싱글 크리스탈린은 폴리크리스탈린과 비교했을 때 규칙적이고 연속적인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크게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악시전 베이컨시 때문입니다. 악시전 베이컨시는 엑스트라 일렉트론을 생성시키고, 이 엑스트라 일렉트론을 재분배, 그러니까 리디스트리뷰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기 전도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 001 블랙 TNT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크게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악시전 베이컨스의 또 다른 역할, 이 클로라이드 악시데이션 반응에 있어서 이 액티브 사이트로 이 악시전 베이컨스가 액티브 사이트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DFT 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101 면으로 익스포즈된 블랙 티어트 나노티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배열 TNT의 경우에는, 이 악시전 베이컨스가 없는 이 배열 TNT의 경우에는 클로라이드의 표면 흡착 에너지가 이렇게 굉장히 포지티브한 플러스 0.549 에너지 볼트 값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 배열 TNT 표면에 클로라이드의 흡착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 원자가 하나 빠져나가고, 산소 원자가 빠지고 이렇게 악시전 베이컨시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 악시전 베이컨시 사이트에 정확하게 이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흡착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클로라이드 표면 흡착 에너지는 마이너스 3.427 에너지 볼트 값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 표면 흡착 에너지는 이제 이 악시전 베이컨시 사이트에 클로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흡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로부터 이 블랙 TNT 표면의 악시존 베이컨시가 클로라이드 악시데이션 반응에 있어서 액티브 사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001면으로 익스포즈된 블랙 TNT 나노튜브에 대해서 이 나노튜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001 TNT의 경우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101 TNT와 달리, 그러니까 즉 그 베어 TNT와는 달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로라이드 표면 흡착 에너지가 마이너스 3.450 에너지 몰트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역시 이렇게 악시존 베이컨시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그 산소 원자들이 재배치가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안정한 구조입니다. 이 001 TNT의 경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클로라이드 표면 흡착 에너지를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3.021 에너지 볼트 값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 이 001면의 경우에는 악시존 베이컨시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클로라이드의 표면 흡착 에너지에 큰 차이 없이 굉장히 클로라이드를 잘 흡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데이터만으로는 이 악시존 베이컨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001 블랙 TNT 표면의 악시존 베이컨시가 실제로 RCS 생성시킬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반응 메커니즘 그 DFT 계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또 다음 학기 때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001 블랙 TNT 각 샘플들의 이제 정교합적으로 RCS 생성 및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 효율을 보여주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겨 A는 이제 각 샘플들의 이 클로린 에버리션 레이트와 커런트 에피션시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다른 TNT 샘플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리듐 억사이드까지와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001 블랙 TNT가 가장 높은 클로린 에버리션 레이트와 커런트 에피션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이제 001 블랙 TNT가 클로라이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산화를 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RCS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피겨 B는 각 샘플들의 클로라이드 아이언이 있는 조건에서 페놀 분해 효율을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피겨 C는 이 페놀 분해에 대한 이 토탈 오르가닉 카본, 그러니까 TOC 분해 효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 B와 피겨 C 두 결과에서 모두 이 피겨 A와 동일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겨 D는 001 블랙 TNT에 이제 001 블랙 TNT가 뭐 페놀이든 퍼플피놀, 비스페놀 A, 아스타아미노펜, 카바마제핀 등과 같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01 블랙 TNT 샘플의 이 정교합적으로 RCS 생성과 오염물질 처리 효율이 높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싱글 크리스탈린이고 그리고 많은 악시존 베이컨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성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001면은 아까도 그 DFT 계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클로라이드를 굉장히 강하게 흡착을 해서 이 클로라이드 산화를 잘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RCS를 생성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001 블랙 TNT 샘플의 이 에너딕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001 블랙 TNT의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에너딕 스테빌리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1 블랙 TNT도 이 블랙 TNT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에너딕 스테빌리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이게 포텐셜이 올라가는 거 보고 좌절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001 블랙 TNT의 그 에너딕 스테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비셜 레이어로 코팅을 해주면 이제 이 001 블랙 TNT의 에너딕 스테빌리티를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001 블랙 TR2 나노튜브 샘플에 이 TR2 가장 기본적인 이 TR2 패스비셜 레이어를 하나 더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플을 이용해서 에너딕 스테빌리티를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먼저 피겨 A 결과를 보시면 이 기존의 001 블랙 TNT는 역시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에너딕 스테빌리티를 보이고 근데 여기 이제 TR2 패스비셜 레이어를 코팅해주게 되면 이렇게 50시간 동안의 에너딕 스테빌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겨 B 결과를 보시면, 피겨 B는 이제 이 두 샘플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패널 분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오픈 심볼을 보시면, 이 001 블랙 TNT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10사이클 이후로 이렇게 패널 분해 효율이 이렇게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는 마켓 심볼을 보시면 이때는 이렇게 이제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코팅된 001 블랙 TNT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패널 분해 효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R2 레이어는 이 에너지 스테빌리티를 크게 향상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전극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퍼스트 사이클을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검정색 색깔. 이 퍼스트 사이클을 보시면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있을 때 오히려 이 패널 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는 이 샘플을 이용해서 이 클로린 에비션 레이트와 그리고 커런트 에피션시 그리고 패널 분해 효율까지 이제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역시나 이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코팅된 이 샘플이 모든 결과에서 뭐 클로린 에비션 레이트도 그렇고 커런트 에피션시도 그렇고 이 패널 분해도 그렇고 모든 결과에서 이렇게 이 에너딕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을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제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코팅해주게 되면 에너딕 스테빌리티는 크게 향상시켜줄 수 있지만 이 에너딕 액티비티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코팅해줬을 때 왜 에너딕 액티비티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그림은 이제 이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코팅된 이 001 블랙 TNT 샘플의 이 SEM 이미지고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코팅해주게 되면 이렇게 오픈 채널 스트럭처를 막아버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나노튜브 스트럭처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첫 번째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샘플들의 이제 EIS 나이키스트 플롯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코팅됐을 때, 그 하얀색 심볼을 보시면 됩니다. 그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코팅됐을 때 이렇게 이제 정교화 차시 트랜스퍼 저항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도 역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는 이게 오픈 채널 스트럭처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전기적 특성, 전기화학적 특성을 감소시켜 버린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제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001 블랙 TNT 샘플은 이제 싱글 크리스탈린이고 옥시전 베이컨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전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001면은 아까 DFT 계산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제 클로라이드 아이언을 굉장히 강하게 흡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이제 정교학적으로 RCS 생성 및 그리고 패널 분해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룹은 역시나 이제 에너딕 스테빌리티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TR2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코팅을 해주게 되고, 이때 이제 50시간 동안의 에너딕 스테빌리티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 전극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 피놀 같은 경우에는 클로린 스페시스보다는 OH 라디칼 위에 잘 반응해서 잘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이제 클로라이드 조건하에 클로린이 발생해서 피놀이 더 잘 제거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거를 조금 구분한 데이터나 아니면 클로린에 의해서 확실히 피놀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NaCl만 넣어줘서 이제 그 전해질로 그리고 RCS 프리커서로 NaCl로만 넣어줘서 이렇게 분해 테스트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OH 라디칼 말씀을 해주셨는데 OH 라디칼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전해질을 NHSO4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NaCl
NaCl O4나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제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전해질을 바꾸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반응이 됩니다. 이 NaCl은 클로라이드 RC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염물질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H2O나 CO2로 완전 미네랄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전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6분 만에 분해가 되는데 TOC는 이거 지금 4시간짜리 데이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RCS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오염물질을 빠르게 변환시키는 것이지 빠르게 미네랄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OH 라디칼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더 느리게 오염물질을 분해를 시킬 수 있지만 TOC 데이터는 이거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비교하실 때 저기 아무래도 저도 이해는 가긴 하는데 101면하고 001면을 노출시키면서 해열수의 물리화학적 다양한 특성들이 같이 변했을 텐데 해면에 아마 플로리드 아마이드 수도 있고 등등 표면적이라든가 등등등 많이 변했을 텐데 그냥 이걸 001면하고 101면을 그냥 비교하기가 그리고 그게 베이커시 때문이다 혹은 그게 특정 펄시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물리학적 특성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아는 수준으로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결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다양한 물리학적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논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제 결과에서도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001과 101 이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인이 이런 쪽으로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많아서 제가 아는 수준으로 이 정도로만 네, 분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논문을 읽어보고 공부해보고 해서 다른 물리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도 분석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논문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DFT 계산을 결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RCS 001면 효과나 아니면 악시전 베이컨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RCS 생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임팩트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